안녕하세요. 호기심 세상입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럼 출발해 볼까요?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필요한 인슐린의 분비나 기능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질환이며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는 대사성 질환입니다. 즉 혈액 속의 포도당,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인 경우에는 식사 후 올라간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충분히 생산되지 못하면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시키지 못하게 되고 남은 포도당이 혈관 내에 쌓여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뇨병, 자각 증상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심한 갈증이 계속된다. 자주 소변을 보게 되고 야뇨증이 나타난다. 음식이 자꾸 땡기지만 먹어도 금방 배가 고프다.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몸무게가 빠지며 쉽게 피로하고 일에 의욕이 없다. 그 외에도 저혈당증, 고혈압, 심기능장애 등의 합병증에 의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당뇨의 종류에는 제1형 당뇨가 있으며 제2형 당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은 제2형 당뇨가 가장 많습니다. 제1형 당뇨는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1형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장애 또는 인슐린 작용장애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거나 아주 소량만 분비되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1형 당뇨는 주로 소아에게 많이 발병하며 성인에게는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요즘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1형 당뇨도 발생을 한다는데요. 1형 당뇨 환자들은 겪는 고통이 상상 이상이며 사회생활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일 많은 제2형 당뇨에 대해 말해볼까요? 2형 당뇨병은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데요. 이외에도 유전으로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 처음 발견되거나 발생한 당뇨병을 말하며 전체 임산부의 약 5에서 10%에서 발생을 하지만 대부분 출산 후에 사라진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속되어 만성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당뇨 전 단계는 말 그대로 당뇨병으로 가는 문턱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문턱에서 한 걸음만 앞으로 가면 당뇨병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당뇨는 운동도 매우 중요하지만 음식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당뇨 전 단계라도 음식 관리와 체중 관리만 잘한다면 다시 정상 범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안 좋은 음식들을 잘 파악해서 관리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중요한 건 설탕류나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쌀밥 자체를 줄이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찬으로는 채소 위주로 먹는 게 좋으며 국 종류는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게 좋습니다. 국물보다는 건더기가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은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일은 당분이 많기 때문에 적당히 먹어야 하는데요. 특히 바나나 같은 경우엔 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는 게 좋답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안 좋은 음식들은 사실 평소에 우리가 너무도 즐겨 먹고 맛있게 먹고 있는 음식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밀가루 음식입니다. 빵, 국수, 라면, 피자 등등. 저도 글을 쓰면서도 왜 한숨이 나올까요? 사실 저도 관리 중인데요. 완전히 끊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며 대신 양을 많이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답니다. 식사 후에 간식으로
과자나 아이스크림처럼 단 음식을 먹기보다는 견과류나 방울토마토 같은 건강한 간식을 챙겨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음식은 짠 음식입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몸속 노폐물 제거에도 좋기 때문에 저염식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좋답니다. 세 번째는 술, 담배입니다. 술, 담배는 백해무익하다는 말이 있듯이 둘 다 끊기 어렵다면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답니다. 저혈당 조심. 저혈당은 당뇨 환자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저혈당이란 혈액 내 포도당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들 배가 고플 때나 기운이 없을 때 당 떨어진다, 뭘 좀 먹어야겠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기운이 없고 식은땀이 나며 어지러운 증상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혈당증은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으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혈당 증세가 나타났을 때 즉시 당분을 섭취해야 하며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저혈당 증상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심한 공복감, 심한 무력감, 식은땀, 창백, 빠른 맥, 자극성 항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기증 또는 피로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혈압이 상승하고 가슴 두근거림, 몸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식은땀을 흘리며 얼굴이 창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 증상이 있다면 당분이 있는 음식을 바로 섭취해야 합니다. 사탕, 주스, 음료수, 콜라, 사이다 등. 이후에는 병원을 내방하여 꼭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당뇨약을 조절하거나 식사 습관을 조절해야 합니다. 외출 시 사탕 등을 챙겨 다녀야 하며 주스 같은 것도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당뇨가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사로 당뇨를 관리해야 하며 당뇨가 있는 줄 모르고 만약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은 뇌졸중, 실명의 원인이 되는 당뇨막막병증,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심근경색과 협심증, 신장이 망가질 수 있는 만선신부전증, 말초신경과 다리 혈관 문제가 있으며 발이 죽어가는 상태인 괴사가 올 수 있는 당뇨발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당뇨인 줄 모르고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혈당 검사도 중요하지만 자가 검사는 매일 먹는 음식량과 컨디션, 운동량 상태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여 당화혈색소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당뇨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지난 2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적인 혈당 조절 상태를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검사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당뇨병은 완치보다는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하는 질병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를 하신다면 항상 건강을 유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채널에 방문하시면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